여러분, 그 사카모토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 변호사가. 그때도 이 옴 진리교의 목표는 그냥 이 변호사 한 명이었어. 얘가 그냥 한 명의 마음에 안 든 거였어. 근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포함해가지고 그의 부인과 아들을, 그러니까 토합 3명의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마츠모토시 시린가스 사건은요, 역시 목표는 한 명이었어요. 목표는 한 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몇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된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인가스, 이 살인가스가 뭔지 아시나요? 살인가스. 잔인한 거 못 보시거나 좀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잠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으아. 이 살인이라는 건요, 살인가스라는 건요, 유기인계 맨독성 신경가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청산가리 아시죠? 이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kg 정도 살포되면 반경 33m 지역까지 쫙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가 사람들 대량 살상 목적으로 개발한 화학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일단 내가 이걸 접하게 되면 호흡이나 이제 눈, 피부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전이 된다고 해서 숨만 안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 피부로도 전염이 되고요, 눈으로도 들어와.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일단 얘를 맞으면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게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 그러니까 CWC에 의해서 금지된 물질이에요, 이 살인가스가. 그러니까 살인가스를 접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피부가 발진이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얘는요, 무색무치니까 그냥 얘 누가 맘먹고 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완벽한 살인 무기인 거지. 그 뉴스를 좀 자주 접하시는 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최근에요, 2013년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 측이 시민들에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13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에 중독이 되면요, 여러분, 일단 침을 흘리는 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침을 흘려. 그러니까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 콧물, 막 침 흘리고 엄청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콧물은 두통이 오지. 메스꺼움, 그러니까 구토 증상, 그리고 근육 경련들을 보이고, 이게 10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해요. 눈 안 보이면 거지같이 진짜 완전. 사진 치워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엔 시력 저하부터 사진 치워드려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네, 치워드릴게요. 얼른 치웠어요. 그 대신 얘 사진은 해놓을게요, 제가. 이해가 났죠? 신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력 저하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 저하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시신경 마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천천히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지치게 되고요, 호흡이 곤란해져.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급처치는요, 그냥 옷을 일단 벗고요,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적셔가지고 눈을 이렇게 닦아낸다고 해요. 닦아내고 눈을 진짜 소독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이제 피부에 묻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래요. 근데 일단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해독제는요, 아르토핀이랑 프랄리독심, 그 다음에 벤조디아제핀, 이 3가지 등이 있대요. 그 약 안에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아까 스폰 보셨죠? 너무 징그러웠죠? 그러니까 이 시린가스를요, 일본에서 어떤 잔인한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 진흙교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지부가 있을 정도였어요. 어떤 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츠모토 시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이 마츠모토 시에 있는 옴 진리교 지부가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퇴사 압박을 당해. 나가! 이러면서 너네 이런 사이비 종교 나가! 꺼져! 이러면서 거기다가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얘네라도 그냥 승소할 확률이 거의 제로였던 거야. 얘네 옴 진리교 애들이. 그럼 어떡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자꾸 우리 보고 나가래. 그럼 어떡해? 또 죽여야지. 그래서 또 살인을 계획합니다. 근데 어떤 살인인지 아세요? 이번에는요, 이 소송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쇼코예요. 쇼코. 이름이. 1994년 6월 27일 저녁, 그러니까 옴 진리교 간부들이요, 시린가스가 들어있는 특수 제작된 그 물건을 트럭에 싣고 마츠모토시로 가요. 근데 마츠모토시에 있는 그 재판소 관사 있죠. 그 재판소 관사가 있는 그 지구에다가요, 이 살인가스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가스는 다음날 28일 새벽까지 살포해. 얘네가 미친 거지. 그러니까 완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마츠모토시 시민들이요, 속수무책으로 가스에 다 당하고 말아요. 그 결과 7명이 사망하였고요. 그리고 6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살인가스에 노출돼가지고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을 신세를 지게 돼요. 여러분,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살인가스에 의한 테러를 전혀 몰랐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대. 이게 뭐 질량 분석하는 그런 건데, 이걸로 이제 살인가스에 의한 화학 테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일대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여기서도 경찰들이 이상한 행동이 계속돼요. 살인가스를 처음 제보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검거합니다. 나 좀 무서워? 그 사람 이름이 코노 요시유키라는 사람이에요. 코노 요시유키라는 사람이 저기 여기 지금 이상한 무슨 가스 같은 게 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있어요 말해서 처음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검거해.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의 집에서 발견된 농약 때문이야. 농약 때문에 얘를 잡은 거야. 근데 TV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농약으로는 절대 살인가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경찰들이 눈 맞고 귀 맞고 다 무시해, 그 말을. 얘는 범인이야. 왜? 우리가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이 남자를, 그 코노 요시유키라는 남자를 독가스맨이라고 불렸대요. 독가스맨. 그래서 이 코노가 이제 자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하면서 살인 협박이랑 막 욕설 메일이랑, 그리고 막 이제 법적인 압박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시민이 저기요, 저 그날 수상한 트럭을 봤어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증언까지 했는데, 그 시민의 신고 역시 그냥 무시합니다, 경찰들이. 게다가 판사를 노린 범행이라는 그 수사관의 의혹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아. 이게 재판사 관사가 있는 데서 가스가 발포됐는데도 그런 것도 의심 안 해, 경찰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 없는 코노 요시유키라는 남자가 옴 진리교 대신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 년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코노 요시유키라는 남자가 너무너무 억울했을 게, 사업반장 하십시오 아리가또. 이 코노 요시유키라는 남자가 너무너무 억울한 게요, 그의 부인도 이 살인가스의 피해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의 아내는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결국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이 지금 그렇게 혼수 상태로 입원했는데. 근데 여기서요, 한 경찰서장이요,
익명으로 마츠모토 살인사건 아리가또 명확히 하나의 그 옴 진리교가 실험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옴 진리교 얘네는요, 이 살인가스 이외에도요, 뭐 VX가스, 포스겐 등 이 독가스를 제조해요. 그래서 암살에 쓰려고 얘네가 이런 가스들을 막 제조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 그 교단 안에 과학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막 이런 거를 실험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저균까지 배양을 합니다, 얘네가. 근데 이거를 이용한 생물 테러도 이제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쳐요. 그래서 그 악취만 엄청 풍기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카메이도 악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은 그냥 안 가져왔어요. 그렇게 막 너무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1993년에 6월 27일과 7월 2일 두 차례 두 번 도쿄에서 도쿄 지부에 있던 그 옴 진리교 지부가요, 탄저균 배양에 성공합니다. 탄저균 여러분, 탄저균. 근데 이제 해당 지역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그 고압 분무기를 막 쏘는 그 분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 균은 다 죽은 거야. 균은 다 죽고 악취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카메이도 악취 사건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또 다른 가스를 만든 거지. 그게 살인가스야. 그래서 얘 살인가스의 성능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1994년 6월 27일 저녁 이 사건을 퍼뜨린 거죠. 아, 점점 빨려 들어가.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제가 전해드릴 도쿄에서 일어난 살인가스 사건 있잖아. 이거에서 체포당한 옴 진리교 간부 새끼가, 죄송해요. 간부가 마츠모토 살인사건 그 가스 살인사건도 우리가 했어요. 그 가스 사건도 우리가 했어요. 라고 자백해요. 그래서 그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시유키 혐의가 벗겨지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이제 그때서야 일본의 이제 주요 신문사들에서 그 남자한테 사과를 해요. 미안했어요. 이렇게. 이건 내가 상상한 말투야. 너무 열받잖아. 그때는 막 독가스맨이라고 막 얘를 몰아붙일 땐 언제고, 이제 누명 썼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막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죄하는 게 말이 돼? 그럼 그 사람이 잃어버린 몇 년은 어떡할 거야? 그의 부인도 죽었는데. 맞잖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살인가스를 여러분 생각해봐. 지하철 안에 살포했다고 생각해봐. 완전 대지양인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말한 거야. 와, 이거 지하철 쓰면 대박이었겠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카모토 변호사 살인사건 할 때에서 경찰들이 잘만 조사했어도 이 사건까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이 사건도 잘 조사했으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 도쿄 살인가스 사건도 안 나왔을 거잖아. 근데 여러분, 드디어 이 사람들 입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메라가 밝아서 인식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 평소에도 잘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 할 때만 카메라가 저를 잘 못 읽어요. 매번 그랬어. 제 방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진이 조금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가지고 올 거는. 뒤에 왜? 뭐? 뒤에 아무도 없어. 나 커튼 쳐갖고 무섭단 말이야. 하지마.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금요일만 이래요. 저 저번에도 이 옷 입고 일본 연예가 중계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읽었어. 근데 오늘만 얘가 좀 이상해. 뒷모습이 보고 싶어서. 테케 하지마. 이인님 감사합니다. 자, 갈고 내리마셔 지나게 지내요.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옴 진리교는 이미 여러가지 사건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래갖고 얘네 옴 진리교에 대한 조사가 이제 더 이상 불가피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옴 진리교 우두머리, 아까 사진 보였던 아사라 쇼코 그 남자가 또 한 번의
미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옴 진리교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 얘네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얘네가 저질렀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전 사건들과는 다른 더 큰 스케일이 완전 다른 그런 사건을 일으켜야 돼. 라고 생각해요. 전 사건론대로 우리가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어. 더 큰 사건을 일으켜야만 돼.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러시아어 시간대를 노린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살인가스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 그만해. 근데 좀 무섭단 말이야.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도쿄 그 살인사건 지하철에 있었을 때 많은 경찰들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해내는 거야. 저 노란색으로 쌓인 거는 시체. 1995년 3월 20 오전 8시. 여러분 아시죠? 오전 8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출근을 하는지. 도쿄도 내에 제도 고속도로 교통영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도쿄 메트로예요. 일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 메트로. 그래서 마루노치센, 그다음에 히야비센의 그 2편성씩, 그리고 지오다센의 1편성, 다 합쳐서 총 5편성의 지하철 차내에다가요, 이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 거기다가 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어. 전쟁도 아니야. 전쟁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무고한 일반 시민 사용된 세계 최초의 테러 사건이래요. 세계 최초의 테러 사건. 그냥 무고한 시민, 전쟁도 아닌데 그냥 죽인 거야. 그냥 일반 시민들을. 세계 최초로. 머리 색깔이 이빨이가 또. 그래서 옴 진리교는요, 도쿄 메트로가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에서 총 5개 편성을 노려가지고요, 그 차량에다가 대량의 시린가스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요, 가스미가 새끼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는요,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가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관공서의 직원들을 노리고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관공서가 뭐냐면요, 국회의사당, 경시청, 내각부, 법무성, 최고검찰청, 이런 거야. 여기에 가스미가 새끼라고 불리는데 여기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노린 거예요, 얘네가. 그 아타마들을 다 죽이려고, 머리들을 다. 그래서 카스미가 새끼에 위치한 관공서들이요, 평일에는 오전 10시에 출근을 한대요, 거의. 근데 대부분이 월요일 날에는요, 아침 조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례가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요, 아침 8시까지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아침 8시,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스미카 새끼에 위치한 관공서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관공서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옴 진리교의 신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스파인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 옴 진리교의 신도였던 거야.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럼 얘네가 이런 디테일한 뭐 출근 시간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 맞잖아. 지식인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이 옴 진리교 안에. 그래서 이 사건은 1995년 3월 20 오전 8시. 얘네들이요, 팀을 짜요. 2명씩. 한 명은 살포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도주를 위한 이렇게 운전자. 자동차를 대기해놓고 옆 근처에 세우고 대기하는 운전수 역할로. 걔네가 팀을 짜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살포자가 도착한 지하철에 탑승해가지고요, 미리 준비한 그 액체 상태의 가스가 있는 그 비닐봉지, 그러니까 어떤 증인은 말하기를 그냥 어떤 박스에 있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 그걸로 그냥 콕 찍고 막 도망갔다는 그런, 그걸 걔를 본 사람도 있어서, 증인들 말 중에. 그래서 열차에서 내려가면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운전수가
얘 살포자를 태우고 도망가는 거지. 이런 식의 계획을 짠 거야. 그래서 이 살인가스가 지하철에 퍼지고 여러분 몇 명이 죽었죠? 몇천 명의 사람이 이 시린가스에 노출됩니다. 몇천 명이 여러분. 살인가스의 파괴량 말씀드렸죠.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고요. 시력을 잃어가면서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과 구토를 하면서 호흡곤란,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거야. 살인가스를 맞으면.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시작하려고 출근길에 오른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몇천 명의 시민들이 이거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가스가 살포된 역에 이제 무정차 통과 있잖아.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거. 그리고 열차 운행을 합니다. 열차 운행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대치로 인해서 더 큰 피해는 이제 방지했다고 해요. 영단 지하철은요, 이렇게 살인, 살포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 가스미가 새끼 역 등에 문제가 큰 역 있잖아. 그 살포한 역들. 그 운행 중지를 하고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종이로 운행 중지를 시켰고, 다른 그 역에는 히비야센, 그 다음날까지 연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가스마 새끼 그 역 있잖아. 지금 4개의 역은요, 3일에서 6일 정도 다 폐쇄되었대요. 완전 다. 통과 운행. 중지. 그래서 피해의 원인이 또 살인가스라는 것이 밝혀지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살인가스 해독제를 찾아야 되니까. 전부 모았어. 막 살인가스 그 해독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한꺼번에 당했잖아. 그것도 이거 국회의사당이라고 판명되자마자 순식간에 그게 다 없어진 거야. 다 동이 나버린 거야. 그 해독제가 부족하면 자칫하면 몇백에서 몇천 명이 사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잖아. 살인 해독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마워요 김태. 아트로드핀과 프랄리도독심이 쓰이는데요. 이 프랄리독심이라는 해독제가 여러분 농약 중독의 치료제로 쓰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쿄야. 농사 짓는 데가 없잖아. 많이. 그러니까 그 농약 치료제가 많이 구비되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지.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병원에 수십 명이 내린 거야. 다행히도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요, 프랄리독심을 이제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가이도 신칸센 연선에서 이제 각 병원의 사용자가 이제 아픈 사람들이 가까운 역까지 사람들이 얘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프랄리독신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빠르게 이제 그런 작전이 진행되면서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요, 여러분, 사망자가 600명이 더 넘었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요, 여러분, 승객과 역무원 12명이 사망하고요. 5,510명, 거의 6,000명이죠. 6,000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6,000명이에요. 상상해 가세요. 근데 경찰이 살인가스를 얘네가 또 쓴 거잖아. 그러니까 옴 진리교의 범행이다. 이러면서 얘를 짐작하고 아사라 쇼코에 의도하는 정반대로 이제 완전 옴 진리교에 대한 수사를 한 거야. 얘는 지가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면은 옴 진리교에 대한 관심이 딴 데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살인가스를 쓰면서 이제 옴 진리교가 완전 그 목표 대상이 된 거지. 잠시 그 살인가스의 피해를 본 사람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입니다. 도쿄 지하철. 오늘 얘기 재밌네.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시체예요.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이쪽 옆에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가스에 그거 맞게 되면은 빨리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빨리 소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받은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죽은 시신들이 저렇게 있어요. 199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2일 일본의 경시청은요, 이 신흥 종교단체 옴진리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드디어 실시합니다. 드디어. 어느새 질책과 추천을 내게 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옴진리교는 원래는 살인가스가 아니라 탄저병에 그 탄저병 있죠. 그 아주 탄저기운 그거를 퍼뜨리려고 했던 거야. 완전 정말 다 잡아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도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치사율이 높고 공기 중 전이가 쉬운 무색무취의 이 살인가스를 사용한 거래요. 그래서 사건이 관련된 게 판명되어가지고요, 체포된 교단의 간부급 신자 하야시 유쿠오의 자백으로 인해서 전모가 밝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에요. 잠시만요. 일본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쪽에 있는 게 간부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드디어 그 교주 잡힌 모습이에요. 경찰차 안에서 찍힌 교주 모습. 눈이 이상한 건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완전 엘리트들만 모였는데 여러분 너무 어이없을걸요? 그 지오다산에서 영무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야시 이쿠오, 당시 48살이었대요. 이 사람은요, 평판이 좋은 심장외과 전문의였어. 심장외과 전문의. 그리고 마루노치센에서 승객 한 명을 죽게 한 히로세 게니치, 이 사람은 당시 30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와세다 대학, 여러분 아시죠? 와세다 대학. 머리 좋은 사람 들어가는데, 와세다 대학의 이공학부 응용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루노치선에서 200명한테 중경상을 입힌 요코야마 마사토, 이 사람은 당시 31살이었대요. 이 사람은요, 토카이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했대. 아까 말했잖아. 얘네 옴진리교 안에서도 약간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히비야산에서 승객 한 명을 죽게 만든 토요타 도우로, 당시 27살, 20대야. 얘는 도쿄대학 사업번창을 아리가또. 도쿄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과학부지. 이학부 응용물리학과 출신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하고 우수한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던 애였대. 그러니까 완전 똑똑한 애들이야. 얘네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든 게 없어가지고 카미사마 신처럼 모신 게 아니라니까. 되게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이 교주를 모신 거야. 그래서 도쿄 지방법원은요, 주범이 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시작으로 하야시 이코를 제외한 범인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잘 듣지? 사형을 선고해요. 다만 고등재판소에서는 무기징역 판결도 다수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교주한테 적용된 죄는요, 살인과 가스테러 등 모두 해서 13개. 그러니까 죄목이 너무 많은 거야.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리만 해도 256차례를 받았대요. 그 심리 있잖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심리만 해도 256차례를 받았대. 그래갖고 첫 공판해가지고요, 첫 공판에서 1심 재판까지요 7년 10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얘 사형시키기 위해서 7년 10개월이 걸려요. 너무 많은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재판에 일거수일투족이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그리고 딱 40장, 그 재판을 볼 수 있는 그 40장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5,000명의 시민이 장사진을 쳤대요. 그 앞에서, 그 재판소 앞에서 그 티켓 받으려고. 네, 저 일본에서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 밖에서는 죽여라! 사형!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시위도 했대요. 당연히 시위하지. 그리고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에 마츠모토
씨 그 살인사건과 그 변호사 살인사건이 다 까발려지는 거야. 다 옴질리교가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일본이. 더 난리가 났어, 완전. 옴질리교. 그 지금도 일본에 오시면요, 옴질리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12년 이 사건에 관여한 다카시 카츠야, 그 다음에 키쿠치 나오코 등 2명의 용의자 중 키쿠치는 6월 3일에 가나가와현 그 사가미하라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었고요. 다카시가 6월 15일날 도쿄에 어디서 잡혔는지 알아요? 한 만화가게에서 잡혔어요. 만화가게에 잡히면서 모든 용의자가 다 검거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이 옴진료가 사건은요, 아직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종결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2011년 최고재판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로 이 남자, 이 아사라 쇼코가 얘랑 그 다음에 옴진료가 관계자 13명 사형 확정으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안 잡힌 애들 있잖아. 이제 걔네자가 추가로 체포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 진짜 막 찾아봤는데 딱 한 명 나왔어요. 진짜 침 뱉고 싶게 생겼어요. 졸라 침 뱉고 싶게 생겼어요. 얘입니다. 얘가 그 히비야선에서 운전수하고 경호 역할을 맡았어. 얘 그러니까 그 교주의 경호를 맡기도 하고 운전수 역할도 맡은 거야. 얘가 총 5가지 사건에 관여한 거예요. 얘 이름은 타카하시 카츠야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른 범인들과 똑같이 지명수배 중이었던 거야. 근데 2012년 6월 15일 도쿄 오타쿠에서 얘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사건 17년 만에 모든 관계자가 잡히게 돼요. 얘 현상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현상금? 1000만엔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1000만엔이면 거의 1억 5천 이상이었지.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얘가 최후의 1인이었거든. 얘가 딱 잡힌 거야. 근데 사건 전에도 얘가 만화를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만화방에서 나오다가 잡힌 거야, 얘가. 잡히고 나서 얘가 뭘 했는지 알아? 나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나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다니까. 나는 그 죄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웃긴 게 얘가 되게 또라이인 게 경시청 조사에서는 뭘 했는지 알아요? 다시 교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어요. 옴진리교회 나 뭐 수행하고 싶다. 계속 이래. 교주님의 말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랬대. 그리고 얘가 체포됐을 때요, 그 교주 아사라 쇼코의 사진을 갖고 있었대. 그러니까 완전 얘한테는 그 김정일 같은 거지. 완전 사진 갖고 있던 거야. 계속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얘가 도주하는 17년 동안 그러니까 반성이나 후회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교주 사진을 17년 동안 갖고 다닌 건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신병자인 거야. 그래서 이 재판은요 2015년 1월 16일날 시작돼가지고요 2015년 4월 30일 1심에서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근데 얘가 나는 그거 살인가스인지 몰랐다니까. 몰랐어.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나 그거 살인가스인지 몰랐어요. 사람 죽는지 몰랐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지하철에서 위험한 독극물을 뿌리는 것을 너는 인식하고 있었어. 넌 그거 알고 있었잖아. 모르는 게 말이 돼? 얘가 관부였는데? 그래서 17년간의 도주했지 얘가. 그리고 재판 중에 태도가 얘가 갱생이나 반성의 뭐 그런 반응이 없었대요. 꼭 이렇게. 그래서 다 밀어버려서 그냥 무기징역을 때려야겠다 해서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얘한테 무기징역을 줍니다. 근데 얘가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난 시킨 대로 했다니까. 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다고 해요. 그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한 거야. 그럼 얘 말고 다른 애가 있었잖아. 11월 2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또 다른 간부 키쿠치 나오코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의도가 없었대요. 그 재판장의 발언이. 그래서 일본이 또 한 번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뭐? 막 이러면서. 쟤는 간부였는데 무슨 살인의 의도가 없었어. 근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걔는. 그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옴 진리교 간부이며 나중에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이 히라타 마코토 선고한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잡힌 사람이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뉴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실까봐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싶죠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